어젯밤 서울 광화문 앞에선 1987년 60항쟁을 다시 보는 듯한 수많은 인파가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왜 촛불을 든 것일까? 경찰들이 다시 한번 나서서 동참을 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아침부터 오늘 새벽까지 광화문 일대는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앞에 등장한 사상 초유의 컨테이너병. 바닥에 못질은 물론 기름칠까지 했습니다. 가로막힌 벽, 그러니까 정부와 국민과의 가로막힌 벽이 울고 싶죠. 울고 싶고 한마디로 피해를 입고 울고 싶고 나라가 왜 이러나 큰일입니다.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선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무슨 배우가 있고 누가 선동을 해서 나온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좀 많이 나빴습니다. 좀 유치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오후 7시 30분 이번에는 정운천 농림부 장관이 촛불 집회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촛불 집회 직접 현장에 가서 정말 사과도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말씀을 진짜 육성으로. 하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쫓겨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8시 하나둘 촛불이 켜지고 어느새 광화문 앞은 촛불의 바다를 이룹니다. 내 밑에 아이들, 내가 난 자식들 당해야 되는 거 생각하면 재협상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 달이 넘도록 타오르고 있는 촛불 행렬. 국민을 거리로 내몬 미국산 쇠고기. 과연 자율규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 또 쇠고기 재협상은 가능한 것인지 뉴스 추적이 집중 취재했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제 출범 100일을 간 넘긴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수입 문제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6월항쟁 21주년이었던 어제는 전국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1년 전과는 달리 무력 충돌이 없는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함성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서울 광화문, 21년 전 민주화를 요구하며 거리를 베었던 60항쟁 이후 최대 인파가 모였습니다.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 유명 연예인과 넥타이 부대까지 각계 각층이 모였습니다. 60항쟁 당시 참여했던 제야운동가 장기표 씨는 앞뒤에 사랑한다와 미안하다라고 써있는 피켓을 붙이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꼰대를 보여주는 그런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미안하다는 것은 내 같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는 뜻입니다. 올해 43살인 민정현 씨, 60항쟁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 나온 건 노래패 꽃다지 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6월 10일은 그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된 날이었습니다. 자기 잘 사는 사회만을 생각하던 공평적인 고통한 희생이었는데 시국이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내몰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평범했던 제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그는 21년 전의 결심을 되새기며 촛불 집회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젊은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좀 더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성세대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촛불 집회가 막 시작될 무렵 만난 한 외국인. 그는 한국에 유학 중인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6개월 전 한국에 왔습니다. 촛불 집회와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민주공화국 미국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관이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미국보다 더 직접적인 참여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30개월 쇠고기 먹어본 적 없거든요. 이명박 여기 국민들이 여기 한국 사람 듣기 대신에 한국 사람 듣는 대신에 미국 정부 들어요. 어제 집회에는 컨테이너 벽이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쌓았습니다. 낮부터 시작된 작업. 먼저 2.7m 높이의 컨테이너를 2층으로 차곡차곡 쌓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잡아당기지 못하게 줄을 걸만한 곳은 꼼꼼하게 용접을 합니다. 무게를 늘리기 위해 컨테이너 안에는 모래를 넣었습니다. 길바닥에 쇠줄로 고정을 한 뒤 마지막으로 기름칠을 해서 미끄럽게 만듭니다. 그날 저녁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컨테이너 벽에 명박산성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벽을 쌓고 있는 현 정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놨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하고 대화할 마음이 있다면 이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시민들의 행진이 계속되던 자정쯤 스티로폼을 쌓아 컨테이너를 넘으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비폭력 외침으로 경찰과의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촛불 집회에는 1,700개 단체가 모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해 민주노총, 농민총연맹, 여성단체연합 등 각 사회단체들이 총집결했습니다. 우익단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뉴라이트 연합을 포함한 20여 개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에 실랑이가 있기는 했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촛불 집회 첫 행사는 아직 해가 떨어지지 않은 저녁 7시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반쯤 정운천 농림식품부 장관이 촛불 집회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항의에 쫓기듯 10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촛불 집회 직접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함께 자유발언 때에 나가서 정말 사과도 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제 진정성 있는 그러한 말씀을 진짜 육성으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다녀온 뒤에도 자율 규제가 잘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이명박 정부는 민간 자율 규제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30개월 이상 된 소는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부가 내놓은 민간 자율 규제가 대안이 될 수는 있는 것일까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기 직전인 지난 2일, 정부는 결국 고시 발표를 유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고 계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단해 주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정부는 제협상 대신 자율 규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미국 업자들이 수출하지 않고 국내 업자들도 수입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해 자율적으로 규제하자는 겁니다. 지난 7일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사이 국내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단체 한 곳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자율 결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단체는 가칭 수입육 협의회. 아직 이름도 정해지지 않은 이 단체는 고시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14일 수의검역원에서 모인 수입업자들끼리 만든 단체였습니다. 회장은 이미 80여 개 수입업체가 자율결의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 여기에 원령 표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30개월 이상 이하. 그럼 우리가 이하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쇠고기 수입업체는 어림잡아 430여 개. 이 가운데 일부라도 자율결의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희는 제재의 구속력은 없죠. 저는 말 그대로 자율인데 저희들이 그 물건을 갖고 오는 사람을 너 갖고 오지 말아라 이럴 그 단체는 아니죠. 국내 수입업체들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한 쇠고기 수입업체로부터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자율규제의 본질은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잘못한 책임을 업체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미국하고 협상하기 힘드니까 정부가 자기네들은 빠지고 민간업체 얘네들이 그만큼의 그 권한을 줬는데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책임 전가를 국민한테 하는 저희 국민이잖아요. 국민한테 하는 거예요. 쇠고기 수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원천적으로 제대로 된 쇠고기가 오지 않는 한 국내 업체들의 자율결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서로 수입을 하려고 하죠. 저희는 칼자루 줬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글쎄 너 물건 받기 싫어? 하지 마. 그러면 그럼 너 말고 다른 업자한테 팔을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골라오냐. 원형 표시를 한다고 해도 그걸 골라올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건 문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미국 소형 수출업체들은 자율규제를 지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자본의 수출업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30개월 이상 되는 소를 가져오는 데는 소자본의 수출업자들이 가져오죠. 그 소패권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원형 표시를 해버리면 얘네들은 도산을 한단 말이지. 현행 쇠고기 고시가 정식으로 발효된다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에서도 특정 위험 부위, 즉 SRM이 주로 검출되는 눈, 뇌, 머리뼈, 척수, 등뼈 등이 제한 없이 수입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저희도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그거 수입 안 하려고요. 왜냐면 내가 먹기 싫은데 그거 수입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율 규제에 국내 수입업체들이 찬성한 이유는 뭘까? 여기 문구에 보면은 신고제를 허가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를 사단 범위를 좀 해줘야 된다. 협회를 안 통하고는 수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는. 취재진은 다른 쇠고기 수입업자들에게도 자율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 업자는 수입업체들이 경쟁적으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올 것은 뻔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이유는 가격이었습니다. 10개월 일반이랑 부분을 근데 잠깐 한 번 갖고 와서 좀 단기 비싼 거 갖고 왔다.
업자들은 일단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자율규제의 허점을 틈타 국내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일부 업자들의 못된 관행인 박스가리를 통해 정상적인 쇠고기로 둔갑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썰어놓고 후주산으로 있어 가까이 보면은 후주산 박스를 바꿔가지고 지금에 있거든요. 내용물만 바꿔서 테이프하고 게다가 음식점에서는 더욱 교묘하게 다른 쇠고기와 뒤섞일 가능성도 있다고 일러줍니다. 사무실에 원산지 호주산으로 있는데 미국산은 같이 구우는 그렇게 호주산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호주산이 있어요. 미국산, 호주산 섞여 있을 수 있겠죠. 단가가 일단 싸니까 이렇게 판매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받는 유통업자들은 자율규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자율규제가 실제 되겠습니까? 많이 볼 것 같으면 무조건 수입하겠죠. 많이 먹을 것 같으면? 네, 30개월 이상도 수입을 하겠죠. 쇠고기의 내장 등 부산물은 EU 등에서는 SRM으로 규정해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 쇠고기 고시대로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내장 부위는 안 들어오겠죠. 곱창이나 대창이나 대창 그런 거는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왜요? 저도 위험품이니까요. 저거 솔직히 놀랬죠. 설사하는 거 보고 진짜 놀랬어요. 제대로 터지고 왔다고 생각했죠. 제대로 대창이 하고 왔구나. 우리 셀프 베이비스나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자율규제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은 쇠고기 음식점 주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자 쪽에서야 좀 만나면 괜찮지만 박스가리 해갖고 갖다 주면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방장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피해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료가 많은 것 같아 적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자율규제가 가져올 소비자들의 불신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업자들한테 맡겨갖고 두법을 믿겠어요. 정부 쪽에서 원칙적으로 규제를 해갖고서 받아들여야니 국민들이 볼 보고서 마음 놓고 이제 뭐 수입을 살 것 같으면 사고 국산을 살 것 같으면 사고 자율규제만으로도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 국내 육류업계 관계자들은 최악의 상황이 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들이 모든 걸 다 먹을 걸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산지 표시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결국 그 사람들도 자기 이익을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유를 놔두게 되면 결국은 취합으로 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강제적인 규정 없는 자율규제가 없는 거 없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어제 새벽 인천공항. 취재진은 막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 사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을 두루 만나봤다는 이종경 씨. 과연 미 쇠고기 업계는 한국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일단 미국 패커들, 생산자들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도 수출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한국 정부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민간 업자들끼리 자율적인 규제 방향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씨는 아직 미 쇠고기 업계에서도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율 규제의 내용대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업체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젖소를 많이 기르는 그런 패커들. 젖을 짜기 위해서 그 소를 기르다 보면은 새끼도 낳고 이게 30개월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율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미국 대형 쇠고기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Customers in South Korea have asked that we provide them with under 30 months of age beef. We are more than willing to provide them with product that they want to be able to sell. I couldn't really speculate on what other companies would do. I can't really comment about what other companies would do. 미국의 5대 쇠고기 업체는
아예 한국 정부가 요청한 자율 규제 대신 쇠고기 연령 표시제를 제의한 상태입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출을 하되 포장지에 연령 표시를 붙여 한국 소비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살지 안 살지 직접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령 표시는 단 4개월 동안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율 규제든 연령 표시제든 이를 어긴 업체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수출 자율 규제라는 형태인데 통상법적으로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되는 제도입니다. 그걸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정부가 나서서 수출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그걸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가 일단 국내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율 규제에 성공하더라도 수입된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미만 쇠고기가 뒤섞여 유통되는 실정입니다. If the companies that they will agree that they will only ship animals under the age of 30 months, you then have to ask, how are you going to age those animals? 현재 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소 연령 확인 방법은 치아 감별법. 소의 영구 치아가 4개 미만일 경우 30개월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치아 감별법의 정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 대학의 소 농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기준대로 영구 치아가 4개인 소를 놓고 전문가에게 연령을 물어봤습니다. 네, 26개월에서 39개월까지 그 사이. 그렇군요. 그럼 미국에 있는 이제 범역관이라든가 나이 판별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와 똑같은 소를 가지고 판별한다면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30개월 미만으로 넣을까요? 30개월 이상으로 넣을까요? 소는 그거는 내가 얘기 안 할게. 그 사람들 주관이니까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보다 정확하게 30개월 이상과 미만의 쇠고기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걸까? 국내의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미국에 이른바 쇠고기 이력 추적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의 정확한 출생일과 도축일을 적은 증명서를 수출 문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 업체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You also require birth records for the Korean market. You think this would be available by the companies or the industry? Well, that would be a renegotiation of the current agreement as it now stands. So first, that would have to be accepted by both governments. If that's what the market wanted, it's possible, but it's much more expensive. You know, it limits the supply, which obviously drives the cost higher. You know, the cost of that is very expensive. It just adds additional cost to consumers and to customers for products that they want. 또 다른 우려는 수입이 허용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도 광우병 위험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됐던 위험 부위들이 30개월 미만에서는 대부분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30개월 미만의 SRM에 대해서 지금 전혀 수입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주 위험한 조치이고 우리나라 식품 안전 체계를 다 송구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조치인데요. 유럽연합의 경우 한국이 30개월 미만 쇠고기에서 허용한 내장 부위들까지도 모든 연령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ecause 30 months isn't any automatic safety cutoff point. What you have to realize is this is a disease with a long incubation period. During that incubation period, even though the animal is not exhibiting symptoms, it's possible that it could spread disease. 한편에서는 쇠고기 수입 조건을 일본과 유럽연합 수준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광우병 검역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고 이력 검사까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 과연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해법을 일본에서 찾아봤습니다. 지난 4월 일본 NTV에서 방송된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昨日新たに
アメリカから輸入された牛肉から危険部位が見つかった。輸入禁止になっている BSE 特定危険部位は脳や眼球、脊柱など。そして今回、脊柱部分を含む腰の部分が輸入されているのが吉野家の工場でのチェックで見つかったのだ。 일본의 한 쇠고기 덮밥 체인점이 미국산 쇠고기를 검사하다가 척추를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 위험 물질이 발견된 건 지난 2006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しかし、今回発見された危険部位は消費者に届くギリギリの段階で発見されていた。 이번 일이 터지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どうですか、アメリカン牛肉っていうのはよく召し上がるんですか？いえ、ほとんど食べません。できるだけ国産のもので食べてはいるんです。特にアメリカ産の牛肉を召し上がらない理由っていうのは何かあるんですか？やっぱり怖いよね。どういった面？やっぱり BSB がやっぱはっきりしないとね。 취재진은 도쿄 외곽에 정육점을 찾아갔습니다. 정육점에는 일본산만 진열돼 있을 뿐 미국산 쇠고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アメリカ産の牛肉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どうしてですか？扱わない。従来から扱ってない。どうしてですか？売れないし、スーパーと違うから。スーパーじゃないから。お客さんがもう専門店だから、マジで扱わない。マジで日本で BSE の問題起きたでしょ。なおさら扱わない。 근처에 있는 다른 정육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유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今回こういう形でですね、日本に輸出すべきではないこの牛肉が来たっていうのは大変残念に思います。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난해 8월 쇠고기가 일본으로 잘못 배달됐다며 단순한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문제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샘플 검사 분량도 4배가량 늘려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관고시가 발효된 뒤 일본처럼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특정 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로트, 그러니까 수입건 한 건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전량을 불합격 조치하고 이후 그 해당 작업장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5회 연속 강화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경우 수입 중단을 시키려면 서로 다른 공정에서 특정 위험물질이 2번 이상 나와야 합니다. 우리와 일본은 특정 위험물질의 정의도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려고 하는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 일본은 소의 머리와 척수, 등뼈, 편도, 소장 끝부분 그리고 등배 신경절을 SRM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편도와 소장 끝부분만을 SRM으로 간주합니다. SRM, 소위 특정 위험물질 부분이 다른 부분은 미국의 규정과 우리 수입 위생 조건의 규정과 같게 하는 걸로 명시를 하였고 부칙 제5조입니다. 일본처럼 쇠고기에서 척추가 발견되더라도 미국 기준에 따라서 그냥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뼈 조각이 나와도 통관을 안 해줬는데 이번의 경우는 뼈 조각 등은 검출되어도 새로운 위생 조건에 따라 합격 조치하게 됩니다. 취재진은 일본 농림수산성을 찾아가 특정 위험물질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물어봤습니다. それはあくまでもプリオンのこれまでの研究でのBSE の原因になると言われているプリオンの蓄積量、それは国際的な研究結果を踏まえて、そういうのを国内でも判断をして SRM の範囲は決めております。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라는 정부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03년 21개월과 23개월짜리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고 2005년에는 한 50대 남성이 인간 광우병으로 숨졌습니다.
国内における最初の VCZD 省令として確定されました。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은 쇠고기 검역 조건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 증명 프로그램, 이른바 EV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EV 프로그램은 식품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일본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시했습니다. 일본이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기준과 다르게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근거도 바로 EV 프로그램입니다. やはりその食品安全委員会の了解をもらった基準でないと国内では適用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ので、ですから科学的な根拠があれば国際的にも OI よりも厳しい基準というのは設けうるわけなんですね。 EV 프로그램을 승인한 식품안전위원회는 어떤 조직일까? 취재진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 시민단체를 찾아갔습니다. 委員会は、これはあれですか、日本政府の機関ですね。そうです。はい。内閣府にある機関、フードセーフティーコミッションですね。食品安全委員会がここに入ってるんですけど。 이 위원회는 과학자 등으로 구성돼 정부 안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でその中にプリオン専門調査会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ね。でこれが BSE 問題を扱っています。ですからそういった委員は科学者でして、獣医さんだったりですね、お医者さんだったりするようなそういう専門家の委員です. 한국의 쇠고기 협상 파문을 관심 있게 지켜봐온 그는 미국의 광우병 통제 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今20ヶ月例以下という条件ですけども、それをアメリカの方は30ヶ月例以下にしてくれという条件を日本政府に押し付けていますけども、これはダメ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한 미국. 일본 식품안전위원회에서 광우병을 연구한 바 있는 가네코 기요토시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미국 FDA의 사료 정책에 관한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月齢30ヶ月目未満か脳と脊髄を除いた牛は飼料としての使用を引き続き認めるとは書いてあるので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일지라도 나이가 30개월 미만이고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사료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그는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광우병의 핵심 원인인 교차 오염 가능성 때문입니다. 産んだ牛それを他の動物に与えてもいいということだし、それはちょっとむしろ逆行してる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はもう十分されてないはずなんで、どうしてかちょっと理解に苦しみますね。あまり、自分の国に BSE の感染はない、汚染はないということを言いたいがためにしてるんでしょうかね。ちょっとわからない。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이 광우병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뇌척수라는 그 물질 자체가 30개월을 기준으로 그 밑으로 가면은 위해 물질이 아니다는 OIE의 그 유권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수정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생년월일이 확실한 소는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서 재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재협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0일 농림부가 갑자기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농림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우선적인 관심과 고려사항은 안전성의 최대한 확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우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어진 협상에서 한미 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우리 측이 내장 같은 부산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등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석 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미 FTA도 없고 대통령 방미도 없다. 그런데 협상 8일째 상황이 확 바뀌었습니다. 한국 측이 잇따라 양보를 하면서 그 어렵다던 협상이 갑자기 타결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타결 발표 5시간 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영빈관에 머물던 이명박 대통령이 현지 시간 한밤중에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과 유명한 외교장관을 불러들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단서가 될 통상교섭본부의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쇠고기 협상 개시 나흘 전인 지난 4월 7일 작성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에 쇠고기 수입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 제일 첫머리에 올라 있습니다. 이유는 한미 FTA 때문이었습니다. 연내에 FTA를 비준시키기 위해서는 OIE, 즉 국제수역 사무국의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비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바로 이런 내용을 설득했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타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고 반대 입장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전에 타결하자 약간 양보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렸던 그 안을 올렸던 그룹은 반드시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명박 대통령도 합의 직후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한미 FTA의 걸림돌이었다고 말해서 이런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냥 내가 오다가 그 자동차에서 전화를 한국에서 받았다고. 한국 노동부 장관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FTA에 아주 그 걸림돌 되었던 소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가 됐다고 지금 노동부 장관에게 오는 길에 지금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다. 농산부 장관을. 이후 국민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진 뒤에도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한미 FTA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여론이 거세지자 당황한 듯 정부는 미국 쇠고기는 100% 안전하다고 했다가 광우병 나면 또 수입 안 한다고 했다가 이번엔 고시를 강행하더니 30개월 이상은 안 받는다고 하는 등 우왕좌왕 행보를 계속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막 여론은 급격히 들끓고 있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러다 보니까 급한 김에 어떤 그 친밀한 검토 없이 그냥 계속 안을 툭툭 던지는 거예요. 실효성도 없는 안을.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고. 결국 국민들은 위험이 있는 쇠고기 수입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적인 입장에서 아예 협정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너무 중첩적이었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을 다 깎아내린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철회돼야 되고 고시는 철회돼야 되고 협상은 백지화돼야 되고 재협상 분명히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미 두 나라 정부는 재협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양측 전문가들이 이것을 아무리 따져봐도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립해서 OIE가 결정을 한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이 없었다. So we hope that Koreans will begin to learn more about the science and about the facts of American beef. Well, let me say that we've said many times we don't see any need for renegotiation of the agreement since it's based on science. 양국 정부의 말대로 재협상은 정말 안 되는 것일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거 미국도 이미 합의한 조약에 대해서 재협상을 요구한 선례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만 봐도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사인을 해놓고
대통령이 바뀌자 반경 조건 등을 강조한 재협상을 관철한 경우가 있었고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도 같은 길을 걷거나 걷고 있습니다. 또 고시가 관보에 아직 실리지 않은 이상 협의 절차는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재협상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한국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만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동의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한미 간의 합의는 종료되지 않은, 즉 한미 간의 협의가 사실상 계속 진행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이것이 무슨 국제통상법 위반인 것은 아니거든요. 또 미국도 재협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수출을 다시 시작한들 팔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이 한국 소비자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한국 시장에 진입한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저는 수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고 되려 무역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 재협상을 요구하면 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통상 마찰이 발생해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현행 WTO 체제 아래서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다른 분야에 자기 맘대로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려면 WTO에 제소해서 이겨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역시 우리가 승소해서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국립보건이라고 하는, 즉 WTO가 예외로 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해서 이길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죠. 그러나 재협상이라는 형식 자체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재협상에 따른 부작용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벌어질 다른 외교 협상에서 상대방이 한국은 언제든 약속을 어길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합의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 뒤에도 상대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이번 쇠고기 사태의 예를 들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에 막을 논리가 적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되는 사례가 바로 한미 FTA 추가 협상입니다. 지난해 4월 한미 두 나라가 FTA에 합의한 직후 미국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노동과 환경 부분 등에 대해서 재협상 요구가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협상 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다시 협상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With respect to labor and possibly other provisions. These discussions are ongoing now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Congress. We will then be in a position to figure out with Korea the best way to move forward. 처음엔 재협상은 없다고 헐쩍뛰던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을 파악하고는 슬슬 말을 바꿨습니다. 정부로서는 새로운 그러한 그 내용을 집어넣는 협상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반드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내용이 되는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결국 미국은 2달 뒤 말은 추가 협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재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노동, 환경 등 7개 분야에서 상당 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문구를 뜯어 붙였습니다. 반대로 이번엔 한국이 당시의 사례를 들면서 같은 방식으로 이번 쇠고기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협정문을 고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양보를 충분히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점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의무사항을, 추가적인 의무사항을 별도의 협정으로 규정해서 추가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형태의 그런 추가 협상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주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농림부 차관 등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서 자율 규제에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불투명한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대신 이제는 국민 앞에서 지난 쇠고기 협상이 잘못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국민의 뜻을 우선해서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걸 잘 모르고 어떤 좀 협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서 제가 그 형식이야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재협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그 국민들의 걱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실질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재협상 안 됩니다. 자꾸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촛불이 켜진 지 40일째. 쇠고기 재협상의 외침은 이젠 정권 퇴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물러나야 되는 거는 장관들뿐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고 자신은 포기할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포기할지 모릅니다. 촛불 집회의 규모가 커진 데에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불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점이 어떤 점이죠? 마이동풍이죠. 국민하고 저희 말이 안 통하는 거. 소통의 부재. 뭐든지 자기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한 방향으로 마구 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거기에 더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이 전면 재협상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의견인데 이것들을 결과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도 촛불 집회를 철수할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통상 마찰과 외교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독선과 오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황제로 확산될 겁니다. 이 점을 정부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국정 운영 방식으로 혼선이 나타났습니다. 타이밍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 대국민 담화 발표 시점이나 모든 부분에서 지금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뿐만이 아닙니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이미 촛불 정국에서는 논외로 밀려났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쇠고기 민심 앞에서 머뭇거리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7에서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걸 보았던 거죠.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향후 공천의 문제나 장관 자리 문제를 또 당직 문제, 장관 자리 문제, 공천 문제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야당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에 함께 나왔지만 존재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쇠고기 문제에 관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SRM 부위가 유통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나 국회 차원의 정부 압박, 대미 외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야3당이 이 개정을 이제 국회 등원에 그 고리로 걸지 않았습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시기를 놓친다면 쇠고기 전국 이후에도 국회 위기로는 일상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나 또 수도 전기 민영화 문제 등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촛불 집회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월 10일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촛불 집회. 이번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이제는 한국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촛불 시위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내가 잘못하게 되면 촛불 시위가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연일 계속되는 촛불 시위에 정부는 곧 인적 쇄신안을 포함한 수습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물론 얼마나 수습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쇠고기 말고도 대운하와 민영화 같은 악재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자칫 어설픈 수습책은 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인적 쇄신안만 가지고 쇠고기 정국을 넘기려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그 경험을 이미 몇 차례 해본 적이 있는 그런 국민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제 지쳐서 하나둘씩 다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촛불이 그렇게 쉽게 안 꺼질 겁니다. 정답은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소홀히 한 잘못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 추적 여기까지입니다.